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오늘도 경제 관련 소식 한 편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제로 헤지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제로 헤지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지인이 어떤 스페인어로 된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한 정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심지어는 영어로도 이렇게 널리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하면은 금융 상품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것, 뭐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것, 뭐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그 사실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안전하다는 이 상품이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자,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였던 데가 언제냐?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1922년이랑 23년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죠. 바이마르 리퍼블릭이라고. 그래서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이제 패한 후 국가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그 당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이제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그냥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돈의 가치가 완전히 뭐 휴지보다도 못한 뭐 그런 시절.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거의 뭐 한 80년 만에 80년인가요? 뭐 85년 만에 85년도 아니고 거의 뭐 90년 만이네요. 뭐 어쨌든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last time the German bond slipped into negative return was between 1922 and 1923. 자,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독일의 채권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좀 그 당시의 사진을 좀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좀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면서도 하지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신사가 이 바구니에다가 그 돈을 잔뜩 실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 현금 수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장보러 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큰 장바구니에다가 현금 다발을 잔뜩 실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1923년 시절의 모습이랍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네, 돈으로 옷을 만들었네요. 돈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는 독일 여성입니다. 네. 이게 뭐 진짜 옷보다 더 쌌나 보죠. 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물가가 이렇게 인상하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다.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이제 풍선이 이제 부풀어 오르듯이. 자,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통화량, 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 1922년, 3년 그 20년대에 굉장한 그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었죠. 자, 이제 소년들입니다. 역시 1920년대고 돈을 이렇게 이제 테이프나 풀로 붙여가지고 연을 만들어서 놀고 있죠. 네. 그러다가 뭐 이제 버리는 거겠죠.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이 돈다발을 가지고 돈다발을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 나무를 구해서 이제 불을 지피는 것보다는 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뭐 싸게 먹혔었나 보죠. 아이고, 엄청나네요. 네, 이걸 뭐 태워버리려고 이렇게 모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다발. 이 돈다발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독일의 꼬마들입니다. 네, 피라미드 비슷한 걸 쌓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까 보신 사진이고 왼쪽은 환경미화원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있죠. 쓰레기를 이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보다시피 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돈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고 있는 독일 여성입니다. 네, 이거 돈 바구니 한 바구니 가져와 가지고 뭐 한 배추 한 포기 산 것 같네요.
예, 그 당시에 그 1920년대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지폐의 한 사례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 1923년 9월 1일 발행되었다고 나오죠. 5천만 마르크짜리 지폐랍니다. 5천만 마르크. 자, 근데 이게 한번 그 인플레이션의 그 효과를 한번 보시죠. 그 1914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5천만 마르크 하면은 미국 달러로 120만 달러에 해당이 됐어요. 예. 굉장히 뭐 지금도 120만 달러면 지금도 큰 돈이죠. 100년 전이면은 뭐 120만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떼부자죠. 자, 그런데 1923년 불과 9년 만에 5천만 마르크가 미국 달러 1달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1달러로 살 수 있는 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현금의 가치가 높았겠지만 당시 1919년과 24년 사이에 그 독일 마르크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 대비 금, 은 가격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그 노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금이고요. 이제 검은 손으로 된 것이 이제 은의 가격입니다. 자,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22년 요때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Y축, 그 왼쪽이 올라가는 축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같은 간격이 아니에요. 그 계속 한 칸마다 10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가리즘, 그 로그,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로그 있죠? 그 로그 스케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동일한 간격으로 했으면은 이 표로 표시도 못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은 가격을 볼까요? 뭐 10마르크에서 1919년 당시 10마르크에서 1924년쯤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와우, 1조인가요? 20배, 1000만, 10만, 100. 1조 마르크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10에서 1조 마르크. 그러니까 1조 배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돈의 가치가, 돈이 워낙 통화량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이렇게 휴지가 되었을 때, 사실 이 금과 은이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존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920년대 독일과 같은 이런 무서운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실 그것은 몰라요. 그렇게 이런 시전이 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물론 이제 경제 위기는 오겠지만은 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뭐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이라는, 우리 화폐라는 것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을 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 그것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랬을 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금과 은처럼 어떤 실물 같은 것들은 그 가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보존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그 재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적인 마이너스 금리 추세가 시사하는 바는, 자, 이제 은행들의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기준금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채권 수익률까지 지금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그 일주일 이후로 뭐 다시 뭐 플러스로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세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채권마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것은, 자, 이제는 그 뭐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손해를 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그 채권 수익률의 마이너스 폭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잖아요. 뭐 현재로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손해를 덜 보느냐, 뭐 이것이 지금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금리,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뭐 일부 일본을 비롯한, 그리고 일부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일부 EU에 속한 국가들 중에 일부는 이미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금리, 그냥 줄여서 NIRP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자,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여기다 이제 예금주와 은행이 하는 말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금주가 이러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겼더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금이 깎이네. 자, 그렇다면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돈을 인출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차라리 집에 그냥 어디다가 쌓아두는 것이 손해는 안 보잖아요. 최소한. 차라리 돈 인출해서 금고에나 넣어둬야겠다. 자, 그랬더니 요즘 은행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렇다면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고요. 일부 동유럽 국가 아마 스웨덴인가 어디서는 이미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현금 인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전자화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자화폐를 내가 이렇게 딱 실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은행에 맡겨져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나의 예금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현금 없는 사회가 더해지면은 일종의 강제 세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은행들에게 내는 거죠. 일종의 글로벌 세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돈이 깎이는 겁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가 몇 년 전에 봤었던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2012년에 개봉했었던 작품으로 저스틴 팀벌레이크, 아멘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흥행에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일종의 SF 영화인데 그 먼 미래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이에요. 모든 인간 몸에 일종의 그 디지털 시계가 이제 이식되어 있거든요. 팔에. 자,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 1초, 2초 지날 때마다 이 시간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시계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시간이, 나의 남은 수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이 주어지고, 이거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시간이 충전돼서 내 수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돈을 써야 되죠. 밥 먹어야 되고, 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시간이 줄어들죠. 자,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좀 서민 노동자들 같은 보면은 보통 평상시에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한 보통 2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일매일 일해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부자들은 이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은 영원히 안 죽고 계속 사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상 늙어서 죽진 않아요. 이 미래의 세상에서는 일단은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모든 인간이 이제 25살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체적으로 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몇만 시간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살이 넘은 사람도 이 25살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2시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뼈 빠지게 일을 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마이너스 금리에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된 세상처럼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면은 어떻습니까? 차가 정차해 있어서 가만히 멈춰 있어도 요금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인타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 시계는 남아있는 수명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 다시 시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서민들은 노동의 대가로 시간은 이제 조금씩 충전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0이 떨어지지 않도록 뼈 빠지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예고 없이 그 노동자들의 작업 할당량이 늘어나요. 쿼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100개를 어떤 장비를 100개를 생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준다. 이게 쿼타죠. 그런데 이제 할당량이죠. 그런데 예고 없이 이게 100개가 아니라 이제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150개를 해야지 5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동시에 예고 없이 물가가 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화에 보면은 이제 커피 한 잔에 3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4분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제 기본 요금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인데 어느 날 예고 없이 2시간으로 올라 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이 대량으로 사막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뭐 시간이 빵으로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내 임금은 줄어드니까. 물론 서민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구 조절을 하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자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시간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늘도 좀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광고 홍보 한 가지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7월 2일에 그 유년히 퍼블리싱 영화 정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선정한 영화가 바로 인타임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토요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